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7분 54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그 지점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번호 하단에 흐르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하는 상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체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도 말 그대로 약보합권입니다. 2423.69포인트, 1.4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고점을 연일 높여갔고요. 박스권 상단을 높여가고 있었던 터라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20선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으로 보시면 위아래로 2424포인트, 2420포인트, 4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단이 짧고요.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43억 원까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개인은 714억 원 순매수, 기관은 96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62.69포인트, 0.42% 상승이고요. 2.8포인트 상승입니다. 어느새 다시금 660포인트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수급으로 가보도록 하죠. 661포인트부터 663포인트까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은 하루 종일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일단은 코스닥 지수 연일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장에 대한 좀 활기가 띄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면 거래소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만이 삽니다. 262억 원 사고요. 개인이 156억 원 팝니다. 그리고 기관이 12억 원 소폭 순매도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락세 계속 이어가는데요. 1124원대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1124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 정도 하락입니다. 원화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150원대부터 1124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아이리버, SMCNC 그리고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한샘까지 5종목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제 관련주들 일진머티리얼,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고가 행진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 이후에 지금 빠졌습니다. 29,150원 찍고 지금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 기조가 보이고 있고요. 중국발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연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되는 종목들이 윗꼬리 달고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리버와 SMCNC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KT 시너지 기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리버는 우회 상장 요건이 되느냐라고 지금 상장 적격 부분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좀 정지가 돼 있었고요. 풀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상한가 바로 간 모습이고요. SMCNC 역시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3.89%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호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연계된 종목들 모두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등 주식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향후의 전망들도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는 카카오입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장중 5만원도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이고요. 47,800원대까지 급락합니다. 47,650원 현재 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모두 다 알고 계신 소식일 겁니다. 문재인 신정부가 지금 방산 비리와의 전면전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 척결 1호로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꼽았습니다. 검찰 조사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관련 업체 5곳까지 수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레포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달리던 한샘,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은 장중 16만원대까지 무너지기도 했던 한샘 종목입니다. 부업 가구 매출이 특히나 부진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장중에 17만원이 무너지는 모습들, 지금 6%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인데요. 호텔신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삼성출판사, CJ CGV, CJ E&M, Q캐피탈, LS까지 5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오늘도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상 급등이 좀 나오고요. 리스크 해소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사라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서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국면들이 정리가 되고 호텔신라는 좀 살아남는 것이 아니냐, 리스크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 흐름들 요즘에 계속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출판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오늘 장중에 12,000원대까지 돌파를 하는 급등이 나왔는데 자회사 유증 소식 지금 자막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회사 아트박스인데요. 자본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일단은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납입이 되게 된다면 모 회사는 당연히 자본금이 출자가 되고요. 더욱더 활발한 주식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5%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CGV와 CJ E&M인데요. 동반 상승입니다. 군함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지섭, 송중기, 황정민, 이정현,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배우들이 모두 출동하고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작이 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이 800만 이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최고의 대여기 때문에 CJ CGV, CJ E&M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극장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4% 이상의 CJ E&M도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Q캐피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인수자금 조달 소식이 들려왔고요. 장중에는 1,300원대가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4.85% 상승이고요. 일단 Q캐피탈도 오늘 좋은 흐름들 하루 종일 가져가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S입니다. 계열사 620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 수출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52주 신고가 81,5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시 55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오늘 장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보람 팀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오롱 생명과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간 동안 해서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많은 급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시판 허가를 이제 받았는데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매도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 우선 지금 뭐 고점에서 잡은 물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쳐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생각보다 지금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나왔고요. 기업에서 뭐 주장을 했었던 어떤 연구물 재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임상에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기술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이 하락세를 다시 올리기엔 좀 무리가 있다. 어떤 올릴 수 있는 촉매자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9월이나 10월에 인보사가 출시가 될 텐데, 출시 이후에 전망 매출이 올라오는 것을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지금 시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기 좀 쉽지 않겠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들고 있다 본다면, 들고 있으려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좀 시간과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을 쳐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좀 옳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 이후에 매출액이 올라오는 것을 좀 본다면, 그때부터 매출이 잘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대응 전략은 손절 혹은 비중 축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6%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에서 한번 수익 실현했었기도 했고요.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손절하기에 무리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매수 추천드린 이후에 한 10% 정도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내려오는 이유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좀 악재가 제넥신에도 좀 번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넥신이 어떤 어닝 모멘텀을 좀 보여주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임상 결과 이제 9월이 되면 중간 결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방향이 가장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사의 약물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이 지금 같은 좀 롱액팅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소화 대상의 어떤 3개월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제넥신보다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넥신에 대해서 홀딩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연간으로 10cm 이상 키가 좀 커야 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좀 매일매일 좀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같은 키의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넥신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월달에 중간 결과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혹은 뭐 어떤 라이센싱 아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섹터 내에 좀 악재를 말해서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주가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음봉을 그리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눌림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천공항은 지금 바이오 의약품으로 좀 데이터가 추정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좀 본다면 6월에 통관 수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OY로 한 181% 정도 좀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달 대비로 좀 본다면 86% 이상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아마 수출량, 특히 미국향의 지금 램시마 매출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램시마는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서 지금 상반기 매출 좀 기대가 된다.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가져가자 라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가지고 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위 제약사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상반기 점유율이 나왔는데 MS 점유율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홀딩에 가서 가져가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특히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에서 트럼프 케어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표결에 대해서 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뭐 어떤 유한 양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의 처방 조제액을 보면 한 1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2분기 조제액이 2조 9천억 정도로 되고 있어서 올 상반기 증가액은 4.7%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유한양행의 점유율은 그 중에서 9.3% 증가하면서 대형사 중에서 가장 많이 좀 증가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역시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유한양행의 어떤 수출 품목이 가장 지금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그에 따라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온 이유는 회장이 어떤 그 운전기사에게 좀 폭언을 했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요. 다만 지금 그로 인해서 내려왔던 그 갭을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갭을 좀 메꿔주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12만원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수익률로 본다면 한 10% 정도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좀 더 지켜보는 흐름 좀 가져가자.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한양의 다음으로 좋은 것이 지금 종근당 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MS도 지금 5% 이상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2분기도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해서 가져갈 것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3분기부터는 비용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매도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김치균 대리의 5종목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IT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영업이익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대형주 위주의 매기가 중소형주로 확산되지 않을까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대덕 CDS와 와이솔 이 둘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7월 11일 날에 대덕 CDS가 와이솔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 그 하루 전날인 7월 10일에는 5월 중순에 와이솔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냈는데,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150만 주 정도를 대덕 CDS가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인 7월 11일 날 대주주 지분 240만 주 가까이를 추가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대덕 CDS가 와이솔의 1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분율은 전체 주식수의 한 17.07%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를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덕 CDS가 와이솔의 지분을 사는 데 들인 돈은 한 674억 정도인데, 이것은 대덕 CDS 자기 자본 대비 14.8% 정도이고, 반면에 와이솔 인수를 통해서 대덕 CDS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분위기입니다. 1차적으로 대덕 CDS는 자사의 PCB를 인쇄로 기판을 와이솔에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대덕 CDS의 전장 사업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와이솔이 통신 모듈을 세일즈할 수 있어서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와이솔의 지분 확대 이후에 와이솔의 주가는 재차 좀 상승을 시작했고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덕 CDS가 좀 주가가 이후에 상승했고 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가 조정 시 21 이평선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덕 CDS가 지분을 확보한 와이솔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설명드리자면은, 그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주파수 필터인데, 좀 여기서 매출의 80% 정도가 나오고요. 이 필터는 휴대폰 통신 시 좀 특정 주파수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핵심 부품으로서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용되는 개수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용 주파수 필터 제품은 국내에서 와이솔이 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향후 매출 성장성도 좀 밝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업의 매출 성장성도 괜찮은데, 현재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 모듈 사업의 좀 미래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이솔의 RF 모듈 사업은 향후
사물 인터넷 시대 도래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물 간 통신 기능을 갖춘 모듈 사업입니다. 와이손은 대덕 GDS를 통해서 도달한 자금 모듈을 설비 투자에 사용할 생각인데 그 휴대폰용 주파수 필터와 통신 모듈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향후 성장성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재 주가는 201일평선에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지난 한 주 아비코전자의 좀 주가 움직임은 21일평선과의 좀 이격을 좁히는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21일평선 지지 후에 재차 상승을 시작하리라고 전망하지만은 만약에 21일평선 하향 이탈 시 부분 매도하시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비코전자의 추가 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는 그 동사의 실적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3분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신모델 출시 때문에 최대 분기 매출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간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 출시 효과가 맞물리는 3분기가 이 회사의 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52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2.5% 정도 되는 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식, 이런 점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의 주가는 좀 지난 한 주 동안 좀 별 움직임 없이 행보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121%까지 좀 빠진 상황이고요. 올해 연초부터 외국인은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이 계속 매수해 나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인탑스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들 전망에 따르면은 인탑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탑스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가 주력인 회사인데 이 휴대폰 케이스 공급업체는 2012년도에 8개 업체가 있다가 좀 업계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2017년에는 4개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업체 중 하나가 인탑스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인탑스는 좀 우량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면서 신성장 동력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은 가전제품 케이스하고 자동차 내 외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사업 비용 때문에 수익성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 진행으로 증권사로부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PBR이 한 0.5배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되는 안전 마진 어느 정도 깔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121일평선까지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 동사의 추천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저평가 매력 플러스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저평가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2천억이 넘는데 현재 시총이 2,600억 정도에 좀 불과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1.5% 정도 되고요. 본업은 콘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본업에서도 소폭이지만 실적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장 사업 비중이 증가 중인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매출 비중의 15% 정도가 전장 사업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매출처가 현대모비스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쌓아둔 현금으로 좀 M&A를 통해서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재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는 좀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형전자까지 5종목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2번님께서 일양약품 44,0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양약품 어떤가요?
네, 우선 지금 일양약품 같은 경우 사실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게, 우선 뭐 캐파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좀 많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뭐 실적 부진이 좀 같이 겹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급락을 했었던 그런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반등 제200에서 좀 뚫고 올라갈 때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이 가격대가 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기술적으로 좀 빠지지 않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실적이 좀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크게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아지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한 37,000원에서 한 44,000원 정도 선의 그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우선 예상이 됩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내년 상반기 한 1, 2월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R&D 모멘텀이 그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양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R&D 약품들이 모두 1월 달에 글로벌 임상에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후로 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더라도 우선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적정한 시점에 한 번 더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물을 좀 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550번님께서는 현대상선 17,000원에 비중 40%입니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어떤가요? 네, 17,000원 주고 사셨으면 좀 손해가 좀 상당하신데, 이 당장 손실을 좀 이제 메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회사가 아직 그만한 촬영 안 되고요. 회사가 그래도 좀 양호하게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좀 적자폭은 많이 줄이고 있지만은 이게 당장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이 회사가 업계에 있는 해운업이 업황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 해운업황은 운임료 상승과 그다음에 세계 그 교역 물량이 증가하면은 해운업 업황이 돌아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좀 뚜렷한 모습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세계 교역량은 2016년부터 좀 증가하기 시작해서 올해도 좀 그 증가세가 좀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럼 현대상선 측의 좀 부채도 좀 많이 있고 운임료는 아직까지 많이 상승된 상황이 아니라서 좀 적당한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국영 그 해운사가 사실 이제 현대상선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상선이 우리나라 유일한 국영 그 해운사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맡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시 또 예전처럼 뭐 워크아웃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산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좀 견뎌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목 이야기 라이브 매매 타임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주보람 팀장이 5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하나케미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 사실 어닝 시즌 좀 맞아서 2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실적 역시도 좀 어닝 지금 뭐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화학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한 1% 가까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면 그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으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세까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뭐 테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마 태양광 쪽 관련된 그런 테마 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지금 사실상 뭐 캐파를 계속 좀 늘리겠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CAGR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한 5배 정도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제이노빅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상 캐파업이 지속적으로 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역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면 홀딩해서 가져가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케미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케미칼 사실 뭐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뭐 감자라고 하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 말해서 상당히 주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섰기 때문에 매수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8만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은 좀 낮게 잡아드렸습니다. 아마 손절가까지는 62,000원 잡아드렸는데 62,000원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자. 연말까지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200일 이평선 정도까지 지금 손절까지 좀 잡아드렸는데요. 그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들상으로 보면 지금 중간중간 양봉이 좀 껴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기간에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더불어서 뭐 외국인도 지금 천천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시중에서 반토막이 되기 때문에 SK케미칼 본원 사업단에서 매수를 한다면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한 1조 3천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말까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까지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점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지금 바이오 케미칼 이러한 부분에서 모두 견조하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에서 1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이슈는 지주사 전환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체크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로열티 부분이 좀 있는데 로열티 같은 경우 아직까지 얼마 들어올지 SK케미칼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케팅지 파트너사가 잘 팔아야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잘 팔아준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그냥 본업단에서 실적이 그대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쁘진 않다.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자 매수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데오입니다. 미래에셋데오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지금 표결이 좀 정치 표결이 좀 뒤로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면서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일시적인 좀 하락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어떤 펀더멘탈에 기초한 그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브로커리지 MS가 지금 약정 기준으로 한 12%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분기 지금 IB 수익 같은 경우에는 주로 DCM이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 ECM이나 PF 딜로 인해서 수익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역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위 정도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ELS나 DLS 발행 규모가 지금 4.5조 원으로 전분기 정도의 좀 유사한 숫자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IB 업무가 추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애틀랜타 쪽 부동산 공모 펀드가 1천억 원 정도 지금 이상의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좋은 모습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역시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건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좀 다소 하락을 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변동성 있는 부분들이고 지속적으로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지금 하나손해보험 역시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건 역시 국채금리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손보사 중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성장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의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는 YOY로 한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지금 자동차 장기 손해율 개선, 경과 손해율 쪽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특히 정책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일시적인 좀 조정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해서 가져가는 그런 포지션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 주요 손보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노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으로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상당히 좋은 실적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좀 수익 실현해서 가져가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는 조금씩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일시적인 부분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3분기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섹터가 3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리노공업 역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습니다. 리노공업까지 쭉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치균 대리 5종목도 이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치균 대리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연 주가는 계속 하락해서 올해 3월 20일 저점이었던 2,920원에까지 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좀 매수해 보셔도 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싸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의 시가총액 한 35% 정도 되고 투자 부동산 가치는 시가총액이 한 40%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 한 1.7% 정도 되고 부채는 비이자성 부채밖에 남지 않아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량한 편입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소비 심리 지표도 많이 개선되었고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까지 발표되고 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소비 시장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의료 업종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대연을 말씀드립니다. 전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한 지금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할 만한 타임이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가격을 6,000원으로 보시고 바이앤홀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PNT입니다. PNT의 주가는 지난주에 21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을 급락에 나오면서 고점을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의 주도 중 하나인 일진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의 주가가 함께 밀리면서 좋지 않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는 여전하지만은 단기간에 급등해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매도 물량 추대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잘해야 이평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기간 횡보 정도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나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그 매도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라홀딩스입니다. 지난주 한라홀딩스의 주가는 61,000원 정도에서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라홀딩스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자체 사업인 유통물류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충당금 환입이 있어서 기술 효과 때문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만도와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의 실적은 현대차 그룹의 중국 판매 부진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6만원에서 7만원 가격 사이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PBR이 0.7배 정도이고 배당 수익률은 한 2% 정도 받을 수 있어서 안전마진 어느 정도 깔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되었을 때 그리고 또 가격 밴드상 하단 가격대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바이앤홀더 전략으로 보실 만한 종목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온미디어입니다. 지난주 가온미디어의 주가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메리츠 증권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온 미디어의 매출액은 1,3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분기 실적 증가의 배경은 신규 제품의 매출 증가 때문입니다. 기존 제품의 신규 매출처로서 5월부터 LG U+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KT가 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었고 6월에도 KT 프로모션에 힘입어서 판매량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KT 기가진이 매출 효과와 LG U+라는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미국, 일본, 동유럽 등 신규로 확보한 해외 고객사 향 물량 출하가 시작되어서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KT 기가진이는 톡박스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로서는 세계 최초이고 향후 성장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러한 신제품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상태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하는 가격은 12,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지난주부터 소개해드린 종목으로 지난주 주가 흐름은 주 초반 하락했다가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하였습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 정도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나케미칼의 예상 실적은 하향 조정받아 왔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이익의 상당 부분은 화학 부분에서 나오는데 동사의 화학 부분 이익은 하반기로 갈수록 PVC하고 가성소다 가격의 강세에 힘입어서 다른 화학업체에 대비해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PVC 가격은 석 달 만에 반등했는데 PVC 최대 수요처인 인도의 수요가 다시 회복하고 있고 또 중국 내의 PVC 선물 가격이 활발해지면서 샘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소다는 연초 대비해서 8에서 9% 정도 증가했는데 유럽과 중국의 설비 폐쇄로 인해서 공급 과잉 이슈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 대리님 지금 시간이 저희가 예상 체결 지수도 거의 못 볼 정도까지 장이 끝나가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했고요.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2,425포인트입니다. 강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은 오늘 위아래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인데 그래도 장 마지막에 밑골이 달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금 개인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66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 상승이고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움직임이 오늘 크진 않은 상황인데 장 마지막 쪽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3원 30전에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7월 18일) 화요일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장에 대해서 주보람 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우선 지금 사실상 오늘 장이 그래도 좀 스타트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예. 좀 약세를 좀 보였던 건 중국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선물 시장에서 조금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어닝이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오르는 종목들이 불분명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화학 쪽 이러한 부분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발전과 관련된 좀 테마가 좀 언급이 되면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개인 종목들의 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어떤 표결, 이러한 부분들 모두 좀 연결되면서 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부 좀 장이 좀 마감이 될 때 좀 저가에서 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떤 좀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러한 부분들, 금융, 시크릿 업종 위주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오른 종목, 내린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들어봤고요. 마감지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26.07포인트에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0.04%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664.0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5원 20전 내린 1123원 1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선행 엔지니어링 4월 7일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 62.8%의 수익률이고요.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상하프로테크 5월 15일 월요일에 매수한 종목 60.7%입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의 주성 엔지니어링도 50.5%의 수익. 메리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한국자산신탁은 19.8%의 수익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 이영환 차장의 뱃살과 아진산업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6월 9일에 매수했습니다. 16%, 6.8%의 수익률이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삼성출판사 12.5%의 수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윤철환 대리, 한국토지신탁 7월 11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6.3%의 수익률입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수익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으로 갑니다. 이영환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두 종목입니다. 뱃셀과 아진산업 지금 수익률이 괜찮은데요. 이 두 종목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AS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뱃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일단 큰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본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지난 7월 10일경 그때 이제 중국의 BOE 쪽과 장비 관련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초도 물량이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올 하반기부터 중국 패널 업체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게 되면은 동사에 향후 몇 년간은 이제 큰 폭의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9월경에 예정된 경항공기 시험 비행 이슈라든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아직 성장 가치 대비해서 많이 좀 싼 가격이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긴 텀으로 좀 끌고 가시라. 추천 가격 대비 아직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추격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좀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목표가 12,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는데 아마 내년 3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경항공기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긴 텀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적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또 협력업체들 간에는 업종별로 혹은 회사의 규모, 사이즈별로 약간씩 주가에는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전략적 밴드 업체로서 일단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위권의 밴드 업체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매출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민연세 외형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주 P6배 미만의 수준으로 굉장히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월 신한금융투자에서 한 240억대의 전환 사채를 제로 쿠폰으로 받아갔습니다. 최초 전환 가격이 그 당시에 9,500원이었고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최저 리픽싱
가격이 7,100원 수준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7,000원 언저리에 현주가는 뭐 상식적으로 거의 뭐 손실을 보기 힘든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전반적인 업황 부진에 따라 뭐 단기적인 상승 탄력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긴 텀으로 보시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이래 앞고점 부근인 8,000에서 8,500원 사이 뭐 짧게 매매하시려고 하면은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뱃셀과 아진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삼성출판사 검색 종목에도 올라와 있었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보람 팀장이 직접 추천을 해준 종목이었는데 수익률이 잘 나고 있어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좀 사실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좀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트박스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호재가 되는 이유는 주주들의 돈을 끌어서 쓰는 게 아니라 3자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시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재무구조 개선 혹은 어떤 사업의 확장 이러한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어떤 그래서 이면에는 좀 아트박스에 상장을 좀 염두를 해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무구조가 좀 깔끔해야 하는데 사실상 아트박스가 조금은 많은 그동안 좀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떤 자금 조달 혹은 자금 수혈을 통해서 우선 재무구조를 깔끔하게 개선을 좀 시킨 이후에 매출액의 어떤 외형 확대, 영업이익의 확대를 통해서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아트박스뿐만 아니라 어떤 삼성 출판사에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눌려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봐야겠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 투자 정보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의 전략 세워볼 시간인데요. 내일장 기대가 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좋은 시세를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좀 중소형주들이 좀 괜찮을까요? 예,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견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사실상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에도 이제는 좀 집중할 그런 부분도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를 좀 많이 팔고 코스닥을 이제 소폭 유입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좀 산 섹터를 좀 바라보면 정유나 화학 그리고 금융 섹터가 가장 좀 많은 매수대를 좀 유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수대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 유가가 하락을 한 거는 사실상 지금 2분기도서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반영이 되는 건 1분기 유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3분기부터는 판가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스프레드 마진까지 역시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정유 섹터가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화학단에서는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면 상당히 좋은 것이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화학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실적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선순환 구조에 좀 들어가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첫 번째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마진, 스프레드 마진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화학이라든지 금융, 정유 섹터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증시에서는 펀더멘탈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닝의 어떤 서프라이즈를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섹터가 좀 실적이 좀 좋은 실적 좀 발표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는 점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내일 좀 눈여겨볼까요? 예, 우선 화학 섹터 중에서는 좀 SK케미칼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 우선 실적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에 좀 속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SK가스 역시 연결단으로 잡히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주가가 눌리는 건 어떤 실적과는 좀 별개로 지주사 전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지주사 전환 때문에 어떤 감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해소가 된다면,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면, 사실상 이제부터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좀 있다. 지수사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상 50대 50으로 거의 분할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된 다음에 시가총액이 약간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원래대로 좀 올라올 수 있는 1조 3천까지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좋을 것이다.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분할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주식이 계좌상에서 두 개로 나눠서 좀 들어오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SK홀딩스가 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SK케미칼 나눠서 들어올 텐데, SK홀딩스는 팔고 SK케미칼을 좀 어떤 매수하는 전략을 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서 가져가자.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시초가 혹은 내일 장중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2,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62,000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대응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였던 이유는 트럼프 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트럼프 케어와 사실 입법이 돼서 계속적으로 좀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포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섹터 내에 좀 악재로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신경 쓸 것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도 사실상 0.2% 정도 빠지면서 사실상 이게 큰 악재로 반영을 하지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게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 지금 판매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견조한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MS가 지금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바이앤홀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